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이라는 책이에요. 위대한 혁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책을 읽게 됐고요. 책을 이제 소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책을 소개하자면 8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혁신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는 챕터가 있고요. 혁신의 이제 기회를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7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진 혁신의 기회들을 어떻게 혁신으로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 시장을 개척하는 4가지 혁신 전략들이 소개됐고, 혁신 기업 만들기라는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사회를 바꾸는 공공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좀 메인 챕터들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 어떤 거를 나눌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게끔 하는지를 나누는 게 조금 더 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리뷰를 전부 다 하지 않아야지 책을 또 사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중에 뭘 리뷰할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혁신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혁신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자원적인 관점과 가치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2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혁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온 가치와 만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혁신이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는 거는 혁신의 2가지 문제인데요. 저자가 여러 회사들을 보니까 2가지의 공통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용두사미, 그 중에 하나가 탁상공론이라고 책에 어렵게 써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용두사미는 혁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했는데 진정한 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혁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만 개편된 거죠. 그냥 처음에는 큰 마음을 먹고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 라고 했는데, 막상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세스를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개선이 아니라 그냥 조직의 개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많은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바꾸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그리고 2번째는 탁상공론은 좀 정확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냐면은 혁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혁신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컨설턴트를 데리고 와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만들 때 밑에 직원들과 현장에 대한 부분들과 위에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직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의견을 조합을 해서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루트 코드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반을 한 혁신의 프로세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컨설턴트가 하거나 아니면 위에 몇몇 관리자들이 자기만의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현실과는 거리가 먼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으나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더 번거로운 뭔가 절차들이 생기거나 더 번거로운 일들만 조직들만 생겨서 진정한 혁신보다는 회사 생활이 점점 피곤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혁신이 주도되지 않게끔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의 모델, 어떤 한 명의 결정권자에서 혁신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조직으로 갖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혁신을 위한 리더인데요. 혁신을 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리더여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혁신을 잘하는 사람은 천재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무너지죠. 예,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혁신을 할 수 없는 건가. 예, 간혹 있을 거예요. 너무 천재라서 혁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혁신을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우리 기업이나 부서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위험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그 기회들은 무엇인가, 혁신의 기회들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엄격하게 분석하고요, 냉철하게 분석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혁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위한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혁신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거는 이 책의 챕터 2에 7가지 방법으로 각 필드에 따라서 어떻게 찾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소개할 거는 그건 아니고요. 기회를 찾는다,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걸로 위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혁신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으로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원들이 같이 있는 혁신을 위한 조직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뭐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게끔 하는 거죠.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부터 열까지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해서 다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밑에 사람들부터 현장직부터 해서 관리직까지 전부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하고요. 그 아이디어들 중에 이제 정말 허무맹랑한 것을 항상 안 돼, 이건 진지한 제안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지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는 저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낸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안하는 사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안을 냈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줬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정말 진지한 계획인지는 그때 가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금석을 갈아내고요. 또한 한 가지 더 혁신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크게 잡는 거죠. 세상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조직을 참 혁신적으로 바꿔보는 일을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크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혁신의 조직에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은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혁신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이제 5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의 기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낸 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 나가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게 고객을 만나러 나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까 혁신이 뭐라고 했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을 혁신을 얘기했고, 하나는 고객이 가치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혁신이라고 했으니까 내부적인 혁신을 하려면은 직원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외부적인 내부에서 이제 외부의 타겟팅을 가지고 혁신을 하려면은 고객들을 만나러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요. 책을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만나라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혁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집중해서 그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혁신해야 될 분야들이 있는데 이번 분야에서 한 2개월 동안은 이 분야를 혁신시켜야겠어. 그래서 이제 귀에 분석하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분야를 혁신을 하죠. 그리고 집중했던 혁신을 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제안들을 가지고 혁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아라고 하는 그 원칙은 이거는 좀 약간 아까 목표를 크게 가져라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어떤 제품이 그 필드에서 뭐 이렇게 독점권을 한 100% 이상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무슨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래야지 거기에 뭐 반이라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 대한 목표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혁신을 할 때는 이어질 때는 이런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혁신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혁신을 하면서 계획을 만들 때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라. 왜? 이 혁신에 대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뭐 관리자급의 뭐 아니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든다면은 혁신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혁신을 해? 혁신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지 마라. 혁신을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게 아까 좋다고 얘기했던 그 혁신의 원칙처럼 많은 걸 시도하다가 정작 혁신돼야 될 부분들이 좌절되는 부분들로 겪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부분들 아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마라. 먼 미래를 위해 한 20년 이후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혁신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준비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 혁신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혁신을 해야 될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혁신을 하려면은 3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하는 조직이 자기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이 혁신되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혁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혁신의 조직의 결정권자로 있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결정권자로 있으면은 혁신은 되기커녕 아까 얘기했던 용두사회처럼 모든 혁신이 끝날 거예요. 혁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조직의 결정권자로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안 돼요. 관리자는 항상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조직에는 결정권자로 있는 사람이 혁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지가 있는가. 정말 실질적으로 루트 코드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서로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반복하면은 혁신이 안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혁신을 진행한다면은 참 회사의 발전과 또 자신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리뷰를 끝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참 많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무늬만 혁신인 부분들이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이냐. 역시나 CEO가 중요한 것 같아요. CEO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 회사를 이끌어 가는 건가.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느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밑에 직원부터 위에 직원들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같이 얘기해 봐야 돼요.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혁신은 시작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으로 피터드루퍼의 위대한 혁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번보다는 좀 재밌는 내용으로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